센 2차 방정식 2차 함수 P단계 난이도 상만 모아놓은 거 풀이해 볼게요. 네, 시간 관계상 문제만 빠르게 설명할게. 해보면 592번은 수업 시간에 풀이한 거긴 한데 얘는 좌표를 정해가지고 이 A, B를 다 구할 수도 있거든. 구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풀다 보면은 이 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냐면 fx의 두근의 합이 1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보셔도 된다 이거야. 그러면 f 알파 그리고 f 베타 이때가 두근이잖아, 그지? x는 알파, x는 베타일 텐데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 준 거죠. 그러면 f 안의 모양이 4x 빼기 k라고 했는데 는요 이 모양이 한 번은 알파 한 번은 베타라는 얘기니까 그때 진짜 근 x를 구하는 게 두근의 합이겠지, 그지? 베타는 뭐 이런 모양일 겁니다. 4x 빼기 k, 4x 빼기 k가 한 번에 알파 하면은 베타일 건데 이때 우리가 진짜 근을 한번 스몰 a, 스몰 b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얘를 이 두 식을 모으면 4에 a 더하기 b에 k 두 개니까 마이너스 2k. 근데 이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얘는 우리가 잠깐 전에 이 안에 있는 x를 한 번은 a, 한 번은 b라 했으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랑 똑같아. 그럼 아까 전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었으니까 1. 그 다음에 4 곱하기 지금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k다. 이렇게 되지? 는은 아니고 여기에 마이너스 k.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서 정리하면 마사니까 넘어가면 5고요. 5는 마이너스 2k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5이다. 1번 이렇게 된다. 그치?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게. 다음은 597번입니다. 자, 바로바로 해볼게. 일단은 이 그림은 이 그래프에 관계없이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 이 주인공 k를 일단 동그라미 치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계없이란 말 자체가 항등식이다, 그지? 아, k에 대한 항등식이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만 해두고 있읍시다. 근데 일단은 얘는 일종의 영어로 치면 부사절이잖아, 그지? 무슨 관계없이 라고 이건 일단 부사절이라 보고요. 이 문장의 핵심은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 라는 게 일단 핵심이니까 판별식은 0을 써볼 생각을 일단 먼저 해보자. 근데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 쓰려고 하는데 지금 1차항이 지금 2의 배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4분의 d를 씁시다. b-제곱 마이너스 ac 혹시 모를까봐 적어놨는데 이때 b-는 a 플러스 k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진행을 하면 얘는 a 플러스 k의 제곱에 a c니까 상수한 부호만 바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b 전개하면 일부러 k제곱항을 먼저 d 할까? d 합시다 그냥 a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k제곱 d가 오히려 더 낫네.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b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색깔 조금 바꾸면 여기서 k제곱은 일단 없어지고 이건 말고 없어지는 애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쯤에서 한번 이제 아껴놨던 부사절이라 해야 되나? 이 k 값에 관계없이 이 항등식을 써보자. 자, 그러면 항등식은 지금 보니까 k 2차항이 없어졌고 k 문자는 1차식입니다. k에 대해서는 1차야. 그지? 그러면 주인공이 이제 k로 바뀌었으니까 2a-6 1차항만 k로 묶어보고 k가 없는 항은 a제곱 마이너스 b밖에 없지?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 근데 이게 아까 판별식을 0이라 했으니까 0. 그러면 항등식은 0k 더하기 0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a는 3일 거고 a3을 대입하면 9 빼기 b도 0이어야 되니까 b는 9다. 그러면 a3, b 9니까 a 곱하기 b는
3 곱하기 9, 27. 4번. 이렇게 됩니다. 역시 바로 넘어가 보자. 아까 문제랑 그리고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 번씩 한 거긴 한데 뭐 한 번 했다 해가지고 바로 기억나진 않을 거니까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수업 시간 조금 길게 풀었는데 다시 풀어보니까 약간은 더 빨리 풀긴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한번 잘 따라보자. 보면은 일단은 베타 빼기 알파 이거는 거리로 봅시다. 두근의 차잖아요, 그죠? 이게 거리가 4입니다. 그 다음에 감마 빼기 베타 거리가 2다. 그래서 알파 그 다음에 베타는 알파에서 3칸 간 거니까 알파 더하기 3. 감마는 베타에서 2칸 갔는데 알파로 치면 총 5칸이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5라고 일단 적어만 놓읍시다. 이걸 당장 쓰진 않을 겁니다. 적어만 놓읍시다. 이때 fx라고 함은 알파랑 베타에서 겹친다고 했으니까 얘는 x-알파 곱하기 x-베타라고 하고 식을 뼈대를 잡으면 되는데 원래 2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를 때는 최고차항, 2차항 개수 뭐 임의로 a 같은 거 곱해야 되는데 1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대로 마무리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gx는 지금 직선이지? gx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1차식 길이를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x 이렇게 될 건데 이때 g0은 마이너스 2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y절편이지?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바로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다 라고 준 거랑 똑같아. 자 그러면 일단 gx는 mx 빼기 2다 정도만 적어두자. 자 이쯤에서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 자, 얘를 한 번 더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란다. 하나 엔진 날 뻔했네. 하나 이용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알파 있죠? 이 알파가 포물선에도 지금 이렇게 겹치지만 그래서 얘를 써먹었지 인수로. 근데 이 gx에도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랑 더불어서 또 하나 gx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g알파도 0이다 이거야. 그지? f알파만 0이라는 게 아니라 그지? 이 x축 위에 알파 콤마 0이라 한다면 그지? 이 알파 콤마 0에서 gx도 0이 된다. g알파도 0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뼈대 세운 이 식에 대입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0은 알파 대입했을 때 0이니까 g알파는 0이니까 알파 대입하면 m알파 빼기 2 수업 시간 때는 조금 어렵게 했을 거예요. 요 두 개를 빼가지고 항등식으로 해가지고 양변에 알파 넣어서 이 식을 유도했었는데 이게 훨씬 더 간단하더라고. 이걸 좀 너무 멀리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m알파는 2다라고 바로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m은 알파분의 2라고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럼 이제 이 식은 gx는 알파분의 2 x 빼기 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식 fx 빼기 gx를 조금 이용해 볼 건데 우선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죠? 바로 이 식은 교점이라는 얘기는 충분했다 생각해서 생략할게. 근데 어쨌든 얘 두 개의 교점에 막는 식은 알파랑 감마가 지금 교점이니까 두 개 근이지? 그러면 얘도 역시 인수정리로 x-알파, x-감마 곱하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감마가 좀 잘 안 써지지. 자,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두식 뼈대를 직접 구해놨잖아요. 요렇게까지. 그지? 그럼 얘 두 개, 이 1번에서 진짜 이 2번식을 뺐다라고 봐도 되거든? 얘는 그림에서 해석한 거고요. 얘는 1번 빼기 2번도 한번 적어보자 이거야. 그러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두 개곱에다가 뒤에 알파분의 2 x 빼기 2를 직접 빼도 된다 이거야. 식을 만들어줘서. 됐지? 빈 공간이 좀 부족해서 조금만 내릴게. 자 그러면 이제 좌변에 그래프에서 얻어낸 알파 감마를 얻어낸 이 식과 식의 뼈대로 얻어낸 이 두 식의 차, 그지? 얘는 같다라는 식이 되는데 애초에 두 개는 똑같은 식이잖아.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본질은 똑같다고. 원래 똑같은 식이잖아. 즉 항등식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지?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이 식만 조금 잘라내서 조금 더 식의 정리를 좀 할 건데, x-알파 뒤에 곱해져 있는 얘까지 해가지고 좌변으로 좀 이항할게요. 이항해서 식 정리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x-알파 좌변 x-감마 있던 거는 그대로 있고, 쟤만 넘기면 마이너스 x-알파 x-베타는 마이너스 얘는 정리할까? 알파분의 2 x 더하기 2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빼기 알파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얘를 빼면 똑같은 x는 빼서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베타, 베타 빼기 감마가 됩니다. 근데 아까 그림에서 잠깐 볼까? 저기 베타 감마 순서 바뀌었지? 감마 베타는 2인데, 그럼 이게 베타 빼기 감마는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이겠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곧 마이너스로 바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2 x 더하기 2다. 다음 이 식을 조금 왼쪽에 좀 추렸을까? x 빼기 감마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2x 더하기 2다 이거야. 마이너스 전개할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알파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2x 더하기 2다.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된 거냐면, 좌변도 x의 1차식, 우변도 x의 1차식으로 전개했으면, 근데 아까 전에 애초에 시작이 항등식이었거든? 그럼 좌변과 우변은 어쨌든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계수비교법으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2, 얘도 같아야 되고, 2알파는 2도 같아야 되니까, 뒤에 있게 세모로 구하는 게 좀 쉽다, 그지? 따라서 2알파는 2니까 알파는 1입니다. 그럼 이제 다 나오지? 아까 전에 잠깐 베타 감마를 알파로 표현했는데, 알파는 1인 게 나왔으니까 베타는 4, 감마는 6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검산도 해보면 3차이 2차이, 거리가 3차이 2차이인데 3차이 이렇게 2차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fx 뼈대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일단 요거부터 구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6, 즉 11이다, 그지? f11을 구하라 이런 소리인데, 아까 fx는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그죠? 여기서 그냥 바로 덧대서 할게, 시간 관계상. 그럼 1과 4를 넣으면 x 빼기 1, x 빼기 4인 택이니까 11을 바로 넣으면 11 빼기 1 곱하기 11 빼기 4가 된다 이거지. 앞에는 곱하기 10이고 뒤에는 11 빼기 4니까 7. 그래서 70.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치? 수업 시간에 한 식보다 요 식이 조금 더 부드럽게 이제 전개를 한 건데, 그래도 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넘겨서 묶어내서 뭐 정리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 상 중에 진짜 상 문제지 않았나,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 라고 보긴 합니다. 넘어가 봅시다. 바로 넘어가 볼게. 컷 편집을 내가 잘 못해서 또 일괄 녹화로 쭉 이어서 올릴 거라서 가능한 문제 간격을 줄여서 빨리빨리 얘기할게.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신나게 했는데 말이다. 갑자기 a 값에 관계없이, 그렇나? 근데 얘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 지금 얘가 지금 x축이랑 접한다? 뭐 이런 말이 아니다, 그지? 어떤 직선의 방식이 신기하게 있는데, 뭐 어떤 gx가 혹은 y는 어떤 블라블라가 있는데 얘랑 교점을 구했더니 항상 접한다 이 뜻이다. 교점은 한 개였다 이 뜻입니다. 근데 직선의 방식 갑자기 뜬금없이 구하라고 아무것도 없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주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물론 직선의 방정식은 그릴 수 있는 모양은 총 큰 맥락상 세 가지입니다. 왜 무슨 소리냐면, 가로 직선도 있어. 얘는 y는 별표 이런 모양. 중2 때 배웠으나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나중에 수학하에서 저 뒤에 직선 방정식이 본격적으로 단원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하긴 할 겁니다. 자, 그럼 세로 직선이라 쭉 해보면 얘는 x는 달림 뭐 이렇게 둘까? 뭐 밀수 들기도 좀 그렇거든. 어쨌든 x는 일정하다 직선은 세로 직선. 그 다음에 y는 일정하다 직선이 y는 별표 이런 직선입니다. 물론 나는 지금 바로 y는 얼마나 했거든? 쌤, 노란색이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하면
아, 글쎄다 쉽지. 직선의 방정식은 노란색 x는 뭐다도 가능한데 왜 바로 y는 뭐다라고 하셨냐 이거야. 이때 y 값은 상관이 없지. 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x만 정해져 있는. 예를 들면 x는 3, 뭐 이런 직선이 되겠어. 근데 왜 이거를 바로 했냐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포물선은요 세로 직선이랑 접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지? 뭔가 우리가 인간이 그림이 참 내가 인간의 표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접할 것 같기도 하거든. 근데 얘는 어쨌든 계속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접한다는 거는 이 가로막혀서 쭉 타고 올라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할 리가 세로 직선은 접하지가 않는다 이거야. 포물선이랑 얘는 기본적으로 포물선 함수니까요. 그죠? 그럼 접할 리가 없다. 그럼 노란색은 될 리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y는 별표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총 3가지 떼는데 지금 2가지만 하고 있는 거거든? 다른 한 가지는 뭐냐? 그지? 제일 일반적인 1차 함수 모양. 대각선 모양도 있죠? 얘는 y는 ax 더하기 b 1차식이니까 이렇게 뼈대를 잡아도 되지. 물론 지금 이제 여기서 a라는 미지수가 썼기 때문에 우리는 ab라 쓰긴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mx 더하기 n 정도, mn 정도로 미지수를 잡자.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얘로 통칠 거거든? mx 더하기 쌤 얘일 수도 있다면서요. 근데 얘는 별표는 상수지? 일정하다는 뜻이니까 그지? 근데 이 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y는 별표 가로 직선까지는. 왜냐면 m이 0이면 되거든. 그러면 없어지고 y는 n이다 라는 가로 직선 상수함수도 되는 택이니 그냥 1차 함수 뼈대를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지만 노란색은 안 되고 가로 직선과 대각선은 1차식 이하 정도로 해결 가능하겠다라는 얘기 한 겁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 그래도 중요는 했으니 봅시다. 그러면 y는 mx 더하기 n 그냥 무턱대고 얘가 뼈대가 된다 하고 시작하면 좀 위험해서 이 세로직선 얘기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두 개 연립을 하는 게 뭐 접하니 해를 구하니 교점을 구하니 알아보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립 방정식으로 대입법 등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한번 써본 거지 얘는 요 위로 대입해서 물론 익숙해지면 바로 지금 식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하면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일 테니까 얘랑 마이너스만 묶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mx 상수항은 얘랑 마이너스 n이니까 a제곱 빼기 1 빼기 n 이렇게 상수항을 묶고 0이다. 자, 그러면 얘가 판별식 써야 되지. 접한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럼 이놈의 판별식 d는 얘는 짝수항도 아닙니다. 그냥 하셔야 돼. 2의 배수항이라 해야지 정확하게. 2a 플러스 m의 제곱. 왜 마이너스 있잖아요. 제곱하면 얘는 상관없어. 그지? 음수는 제곱해봤자 어차피 플러스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의 a는 1이니까 뒤에 상수항에 마이너스 4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식정리가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어가보자. 그러면 앞쪽에 정리하면 이쪽이 좀 아까 세로를 좀 내리자. 이쪽에 좀 답을 쓰게. 4a제곱 플러스 4am 더하기 m제곱. 뒤에 건 정리하면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m. 그러면 a제곱은 지금 보다시피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가 a도 있고 m도 있고 n도 3개나 있는데 그래서 또 아까 항등식이었지. 아까 문제도 있었습니다. 항등식인데 주인공을 잡아야지. a가 주인공이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a를 주인공으로 해석해보면 1차식이네. 그지? a가 있는 항이 또 공교롭게도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m 개수를 앞에 써야 되니까 곱하기 a 이런 형식으로 보고요. 상수항은 나머지 뭐라 쓰면 m제곱 4n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판별식은 뭐 0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나. 그치? 자, 근데 이거 a에 대한 판별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0 곱하기 a 더하기 0은 또 0이다 뭐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a 앞에 개수인 4m은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m은 0이다 그지? 그럼 상수항인 얘도 얘랑 개수비교법으로 0이어야 됩니다. 0 넣으면 얘만 0으로 날아가고 4n 더하기 4는 이거 전체가 0이어야 되니까 n은 이때 n은 마이너스 1일 거 같네.
그러면 조금 이상하다, 그지? 조금 이상할 뻔했다, 그지? 정확하게는. 아까 전에 이 가로직선 설명 안 했으면. 자, m이 0이면, x 날아가네, 그지? n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요런 애였다는 이거지. 그지? 이 친구랑 접한다 이거죠. 그죠? 특이하지?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죠? 사실, 이게 엄청 재밌어. 힘들게 풀었잖아, 그지? 근데, 몇 초 컷 안에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빙 돌아왔지만, 얘는 쩝니다. 표준식으로 바꿔볼까? 앞에 세 개가 절묘합니다. 얘는 두 번째 풀이라고 봐도 돼. 한 방에 구해볼게. x 마이너스 2ax a제곱까지가 딱 완전 제곱식이거든? x 빼기 a제곱 딱 묶여요. 그럼 뒤에 상수항 마이너스 1밖에 없지. 얘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a가 어딘지 몰라.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a 값이 크면 오른쪽, 작으면 왼쪽으로. 그지? 그런데 높이는 항상 마이너스 1로 일정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포물선이 노란색이라 해보면 얘는 여기 그릴 수도 A가 여기 있으면 여기 A가 여기라면 이쪽이 그려지고 A가 여기라면 이쪽이 그려지고 왔다 갔다 좌우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높이는 마이너스 1로 일정하지. 바로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도 됩니다. 아까 빙 두른 거에 비해서 몇 초 컷으로 끝났지? 요 풀이가 훨씬 좋지만 요거는 이해도가 충분하시다면 이해하시고 이게 좀 너무 어렵다면 방금 좀 빙 돌아가는 설명으로 이걸 잡아서 항등식 해서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지? A는 여기서 보면 x 빼기 A 좌우 평행이동 좌우 왼쪽 오른쪽 축이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으로만 움직이는 거 담당하는 애거든. 얘의 관계없이라는 거는 그림을 해석해 보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도 늘 이제 접하는 직선을 구하라. 근데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는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로직선이 일정하겠다 이거야. 이 직선만큼은 항상 꼭지점에 찰싹 달라붙어서 접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한 방에 구할 수도 있긴 했습니다만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두 번째 방법은 이해가시다면 오 쩌네 하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첫 번째 방법으로 좀 돌아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 문제도 볼게. 요 문제 좀 특이한 문제고 재밌는 문제인데 과연 자 봐봐. 식이 뼈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fx는 0, 두 시간의 곱. 이거는 fx를 어느 정도 구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상수항만 구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여러 가지 조건을 줬어요. fx를 다 구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fx가 2차 함수라 했으니까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일단 뼈대를 2차 함수라 했으니 ax 플러스 bc 일반식으로 놓고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여기 1 넣고 2 넣었다 생각하니까 너무 복잡하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다 정도밖에 얻어낼 게 없으니까 일단은 대입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근데 fx의 최대값이 4 이거 힌트를 두 개 준 거거든요. 왜 두 개인지 봐봐. 지금 x의 범위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치? 그러면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 최소거든? 그러면 꼭지점에서 무조건 최대 혹은 최소를 가져야 되는데 아래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 둘 중 하나였다 이거지. 근데 물론 방정식이지만 함수를 이해해보면 그죠? 자 근데 최대값이 4라는 건데 이때는 최소잖아 그지? 그럼 이때라는 거야. 즉 위로 볼록이라는 정보도 준 거예요. 즉 A는 음수라는 것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높이가 4다라는 것도 준 거지. 최대값 4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 준 거야. 위로 볼록이고 4다. 두 가지 정보 준 겁니다. 잠깐 대기합시다. 이걸로 뭐 크게 알 수 있는 건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만 잠깐 대기하자. 이게 결정적인 식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치셔도 좋아. fx 더하기 10은 0, 두 시근의 합이 6이다. 뭐 뚱딴지 같은 소리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이것도 생각했으면 제발 좋겠다. 두 실근의 합은 6이다 라는 말은 1차항 개수에 대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쌤 더하기 10이 있잖아요. fx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하고 아차 싶어야 돼. 이 말 하면서. 왜? 1차항이라 했잖아.
근과 계수 관계로 생각해보면 1차항에 대한 힌트를 준 거거든. 1차항이 바로 6이다는 아니고 보호도 바꾸고 뭐 A도 생각해야겠지. 최고차 2차항 계수도 지금 1이란 말이 없으니까 생각해줘야 돼. 근데 10을 더해봤자 상수항만 바뀌지 1차항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러면 fx의 두 실근의 합이 6이라 생각해도 똑같다 이거야. 안 그래? 상관없다 이거지. x는 안 바뀌었다 이거야. 그지? 아, 재수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의미냐? 두 실근의 합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써볼까? 대충 위로 블록이니까 이걸 뭐 알파벳하랍니다. 근데 얘 두 개 더하고 나누기 하면 이거 있었지?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가 축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꼭지점을 지나가는 축. 꼭지점 x좌표를 준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6이니까 3이란 얘기. 아까 전에 시점에 y좌표 있었지? 두 번째 나와 조건에서. 그치? 꼭지점일 때 높이 즉 4라 했잖아. 그치? 그럼 이 x 3,4란 소리예요. 됐지? 꼭지점이 3,4고 a가 음수다까지 얻어낸 거야. 그러면 표준식 딱 나와야지. 2차 함수 뭐 일반식 표준식 뭐 기본식 표준식 일반식 세 가지 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표준식으로 가자. fx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4가 뼈대를 잡고 2차항 계수가 아직 뭔지 모르니 a를 달아주셔야 합니다. 다음 미지수가 이제 a, b, c 3개였던 게 조건 요 두 개로 하나밖에 없지. 근데 가에 하나 더 있으니까 얘는 1,2라 생각해도 되지? x 1일 때 2라는 거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이거 1 넣으면 f1은 2 1 넣으면 1 빼기 3 마이너스 2 제곱 4 4a 플러스 4 a 중간에 그지? 4a는 마이너스 2 이항 하면 될 거고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드디어 fx를 구했습니다.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x 빼기 3 제곱 더하기 4 근데 이제 fx는 0인 거를 구하고 싶다 했거든. 는 0으로 해서 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지. 쌤 그럼 이거 전개하고 블라블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전개하고 하면 되는데 좀 현명하게 합시다. 일단 적어볼게. 0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4는 0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방정식 계산할 때 좀 불편하지? 그래서 나 같으면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전체 해두고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곱해봤자 0이니까 그대로고 오른쪽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역수면서 보호도 바꿔주려고 알겠지? 그럼 얘는 1 되지 그냥 1 될 겁니다. x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도 곱해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지? 요거 전개는 쉽잖아. 2분의 1 달린 거 전개보다는 안 그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군대 빼기 8 더하기 1이네. 잠깐만. 그러면 2차항이 1이니까 두 실근의 곱은 굳이 안 구하더라도 상수항 1만 바로 가서 얘네요. 그래서 두 실근의 곱은 상수항 1이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나쁘지 않지 이 문제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좀 여행을 즐기고 싶어도 빨리빨리 해보자. 안녕. 예. 자, 해보자. 보면 x는 3 이상에서 얘가 갑자기 뜬금없다 그지? 근데 얘가 최대값이 15래. 더 뜬금없습니다. 더 뜬금없어. 근데 범위가 있는 얘 유형을 따지면 범위가 있을 때, 즉 x에 대한 범위 혹은 미지수에 대한 범위가 있을 때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유형인데 그때 이 유형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조심하다기보다는 주의할 점은 핵심으로 생각할 점은 꼭지점이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꼭 따지셔야 돼. 왜 그런지는 문제 설명하면서 재차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일단 꼭지점을 구할 건데 역시 꼭지점은 축을 구하는 게 짱입니다. x는 얼마? x좌표를 구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빨리 나옵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kx 거니까 내가 지금 개수 1로 맞춘 거지? 그러면 이제 두근의 합 보호 바꾸고 나누기 그치? 즉
x는 k일 때가 축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해가 안 되면 개수가 마이너스 2k니까 두 분의 합은 플러스 2k. 두 분의 합은 플러스 2k인데 나누기 2하면 축이었잖아, 그지? 2분의 2k, k. 됐지? 아, 그럼 축이, 즉 x는 k가 이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직선은 잠깐 해주고 넘어갈게. x는 3 이상이다 이런 범위잖아, 지금 이 동그라미 친거는. 근데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바깥에인 경우를 1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3보다 왼쪽이 꼭 같으면 안 되겠지? 같으면 딱 이 점에서 만난다 들어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k는 3보다 작을 때 한번 풀어보고. 됐지? 두 번째, k가 이 범위에 쏙 들어가 있을 때, 즉 3보다 크고 아까 같으면 안 됐으니 여기서는 같다라고 해주자. 그러면 k가 3 이상일 때 한번 해서 1, 2번을 풀어볼게. 자, 그러면 k가 3보다 작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잘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 유형에 대해서 헷갈리신 분은 특히 축이 미지수라서 좀 더 헷갈리지. 이때까지 상수만 거진 풀었을 건데 축이 상수로 나온 것만 거진 풀었을 건데 잘 보세요. 얘는 일단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고 땡땡땡땡 절취선 축은 k일 때입니다. k는 3보다 작거든. 그럼 3은 k보다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오른쪽에 찍혔겠지. 근데 얘는 오른쪽을 쭉 가는 것만 인정하는 애란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을 쭉 가는 애는 얘겠지요. 그지? 아, 근데 이 그림만 인정하는데 이때 최대값이 15. 아, 그러면 3일 때가 그나마 처음이 제일 컸지? x는 3일 때 15라는 값을 가진다 이거야. 3,15가 성립한다 이거지. 아, 이 식에 대입해보면 됩니다. 됐어? 그러면 15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3, 2k, 6k. 정리하면 24는 6k. k는 4라고 멋있게 계산돼서 와 이게 답일 것 같거든? 근데 망했어요. 왜? 3보다 작거든. 얘는 3보다 크거든. 아, 망했네. 됐지?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얘는 아니야. 그래서 k는 3보다 작다 했는데 큰 값이 나왔으니까 탈락이라는 뜻이야. 실컷 힘들겠는데도 아쉽습니다. 그럼 두 번째 범위에서 뭔가 답이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러면 축이 이제는 들어갈 때도 보자. 위로 볼록인 건 똑같고 축이 k인 거는 변함없습니다. 근데 3은 이제 k가 3보다 큰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자, 3은 여기 왼쪽에 있겠어. 그러면 이 그래프는 범위는 이 포물선을 항상 가위질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 자른다 이렇게 이런 모양인데, 아, 얘는 꼭지점에서 당연히 최대겠지? 아까는 잘렸으니까 꼭지점이 포함이 안 돼서 3에서 최대. 그림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k, x가 k 때가 꼭지점이니까 근데 15다. 아, k, 15를 대입해보란 소리야. 그러면 y 자리에는 15 대입하니까 15는 아까 파란색을 그냥 이거를 쓸게. 그러면 x 자리 k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k 여기도 k니까 2k k니까 2k 제곱. 좌변은 그냥 k 제곱, 우변은 그냥 k 제곱이 되네요. 15. 아, k는 신난다. 풀만 루트 15인데 3 이상인 애만 골라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탈락해서 플러스 루트 15만 됩니다. 땡땡땡 k는 3보다 크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루트 15는 루트 9보다는 크니까요. 3보다 확실히 큽니다. 됐지? 그럼 성립합니다. 그래서 k 진짜 값은 플러스 루트 15 안 됩니다. k는 플러스 루트 15만 정답입니다. 됐지? 아, 이 문제도 사실 이런 심화 유형이라 본다면 그 중에서는 기초 유형이 될 수도 있는데 얘는 어쨌든 축이 미지수로 돼 있을 때는 이 범위가 있을 때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면 꼭지점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서 그러니까 K가 모른다면 범위에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두 가지 다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 그지?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 이 문제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상하다, 그지? 너희들 fx라 두고 이걸 이렇게 두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냥 안 볼란다 A로 바꿀게 하겠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건데 안 간단해요, 그죠? 자, x는 절대값 x는 0보다 큰다면 그냥 플러스 x 거고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x로 바뀌어지니까 식을 두 번 쓰면 된다 했었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두 가지로 쓰면 되는데 이때는 x가 0보다 클 때, 이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로 두 가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말을 조금 우겨 넣어가지고 좀 발음이 뭉개질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빨리 가고 싶어요. 예. 자, 아무튼 그럼 뭐냐, 요거 있죠. 아, 망했어. 왜냐면 이거 최대 최소 구하라 했는데 일일이 하나 하려니까 너무 힘들지.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얘 아까 전에 그 유형이란 말이야. x 범위가 있을 때 2차 함수 모양의 최대 최소, 즉 a의 최대 최소 구하기, 이런 유형이거든. 꼭지점이 어딘지 파악해야 한다 했었어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1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축이라 했었지? 근데 축이 지금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x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니까, 그지?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제발 이해하십시오.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점일 거고 숫자는 여기고 얘는 포물선이니까 이게 x축 아래에 있을지 위에 있을지 나도 몰라. 근데 y축 뭐 x축이 어딘지 몰라도 말이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 축이 y축의 왼쪽에 있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포물선 대충 스르륵 그리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고 디테일하게 적어 놓을까? 그러면 왜 마이너스인지 알겠지? y 0, 마이너스니까 상수항입니다. 이 정도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잖아. 근데 x가 0보다 클 때만 인정하겠다라 했잖아. 등호가 없네요. 이쪽에 하나 붙일까?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x는 0 이상 0 미만이라 합시다. 뭐 어쨌든 그럼 요거 부분만 인정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지? 그러면 꼭지점 필요 없고 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는 몰라 이래 되네. 즉 a는 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됩니다. 그치? 자, 이 친구도 뭔가 대칭일 것 같은 느낌 드니? 아무튼 1차항 계수 보호받고 플러스 1 나누기 하면 2분의 1, 축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얘랑 한번 벌써 겹쳐 그리면 헷갈릴 거니까 여기 한번 따로 그릴게. 자, 2분의 1을 하고 포물선 이렇게 빈 그릇, 이건 마이너스 1, 그지? 얘도 상수항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얘는 또 x가 음수일 때만 인정해준대요. 그러면 이 그림만 빼다 써야겠지? 그러면 얘랑 얘는 또는 이제 두 가지 경우 이거 또는 이거일 때 x 양수 또는 음수일 때 0 이상일 때 0 미만일 때 또는이니까 얘 두 개는 합칠 수 있지. 이렇게 짜란 이렇게. 그럼 얘 전체는 마이너스 1 이상이구나. 위는 모르고 밑은 마이너스 1이 최소구나. 그럼 이 fx를 했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a라는 거에서 이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5라는 y, 이런 a에서 y로의 2차 함수를 최소값을 구해야 하는데 a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고 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지? 치안은 항상 범위를 남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치안이 조금 이 치안 A 문자의 범위를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럼 얘도 거의 습관적으로 구합시다. 얘 이제 A 범위가 있으니까 축부터 구해야 해요. 그죠? 그러면 얘는 A가 절반, 부호바꾸면 마이너스 4,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일 때가 축이야. 이놈의 축이 또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올라오고, 축은 마이너스 2고, 인정하는 건 마이너스 1 오른쪽만 인정할 거야?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죠. A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소리야.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플러스 5 얘는 1이니까 6 빼기 4 2가 전체 Y의 최소값입니다. 쌤 아까 A 뭐 최소값이니 이러다가 왜 갑자기 2로 바뀌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X에서 A로 A에서 Y로 결국 X, A, Y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그렇지? 아무튼 괜찮다. 됐습니까? 결국 마지막은 y였으니 y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맞지. 이런 거는 나중에는 합성함수라고도 배울 겁니다. 치환은 그래 치환은 합성함수의 일종입니다. 수학할 때 자세히 합시다. 자, 연이어 해볼게. 이 문제 또 어렵습니다. 치환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2ay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k. 얘는 평범한 생각으로 풀자면 매우 어려울 거야. y에 대한 2차 함수겠네, 최소값이 오겠네, 그러면 y에 대한 범위 구해야겠네 라고 생각해보면 머리 터집니다. 그지? 얘는 2차 함수 단원에 나왔지만 그걸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좀 특이한 문제다 라고 생각해주자. 자, 이런 거를 고급 용어로 치면 일종의 부정방정식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런 말씀을 어려워할 거니까 일종의 부정방정식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 그지? 근데 실수 xy라는 조건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가 우연히 완전 제곱으로 정리될 수 있으면 실수의 완전 제곱은 0 이상이다라는 거잖아. 사실 2차 함수도 있잖아. 이 완전 제곱은 0 이상이라는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x 빼기 2의 제곱이 제곱 플러스 4는 y다 하면 y의 최소값이 4라고 했지? 그 이유는 얘가 0 이상이니까 0일 때 최소니까 이렇게 일종의 얘를 정말 오리지널은 얘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꼭지점에서 뭐 구하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문제인 거야. 사실 2차 함수에서 뜬금없이 나온 것 같지만 지금 서론이 길었지? 왜? 어려우니까. 요거 두 개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란 얘기야. 이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a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면 마이너스 2ya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고, 얘 개수는 마이너스 2y니까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으로 있다면 얘는 완전 제곱일 겁니다. 그지? 근데 문제는 2y 제곱이 있었으니까 찢자고 장조림 마냥 이렇게. 장조림 맛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세 개는 a 빼기 y의 전체 제곱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완전 제곱을 하자고. k가 있든 없든 무시할 거야. 그럼 이 두 개, 상수항이 얘 마이너스 8의 절반 마사의 제곱 16 있으면 참 좋겠다. 수정은 마이너스 16으로 해주자. 어거지로. 그치? 그러면 얘는 플러스는 이쪽에 팔려가면 y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이 될 거고, 이까지 팔려갖고 얘는 수정값이니까 마이너스 16 k 먼저 쓸걸. k 빼기 16 이게 남은 찌꺼기예요. 그러면 지금 정리해보자면 이런 이상한 식을 여기까지 정리한 거거든. 밑에 식이 나올 때까지 정리한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 인싸들은 전부 다 놀러 갔어요. 여기 0 이상. 지금 이 시간처럼 불금에 불통가? 됐지? 자, 인싸들은 다 놀러 갔어. 0 이상으로. 됐지? 그냥 아싸들만 남았어요. 불쌍하게. 이렇게. 그치? 얘들은 0 이상 0 이상일 거란 말이야. 둘 다 동시에 0이라면 얘가 최소죠. 그치? 아이고 불쌍타. 얘는 A는 Y 일 때 0이죠. 그리고 Y는 4일 때 0입니다. 이거 왜 이 짓을 왜 하냐면 두 개 동시에 0이 될 수 있는가 확인을 해줘야 돼. 원칙은 그렇습니다. 알겠지? 그럼 치환하면 x제곱 빼기 x는 y는 4일 때가, 즉 y는 4일 때와 x제곱 마이너스 x는 4일 때가, 얘는 x값 2개, y값 하나 나오겠지. 그 두 점에서 이 전체는 최소가 될 겁니다.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문제 풀 때는 0으로 날리고 풀면 되겠지. 이때 최소입니다. 이거의 최소값이 근데 5라 했습니다. 됐지? k 빼기 16이 5니까 k는 21로 끝나요. 21이 정답입니다. 됐지? 넘어갑시다. 거의 다 돼갑니다. 쭉쭉 가보자. 몇 문제 안 남았어. 자, 그러면 이 이상한 식이 서로 다른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이때 최소값. 그러면 습관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분의 합은 1차항의 부호 바꾸면 2 곱하기 a 더하기 3이다.
전개는 좀 이따 하자. 일단 두근의 곱은 상수항이다. 2 또는 이거. 왜요? 1x제곱이니까 그냥 편하게 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의외로 쉽거든? 요거 정리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인데 요거 위 다 있잖아, 그지? RM인가? 어쨌든 요거에다가 요거 정리하면 플러스 2a 플러스 6 상수항 잊지 말자. 플러스 1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a 풀 8 풀 1 풀 9. 아,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9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구나, 그지? 근데 뭐 a 범위 있을까? 2차 뭐식 혹은 2차 함수의 최소인 것 같은데 a 범위는 따로 없죠. 그냥 실수다 정도만 있어. 그러면 쌤 이거 결론이 없는데 왜 이게 2차 함수입니까? 할 수 있겠지만 최소값 어떤 값을 가진다. 최소값은 이랬으니까 대충 값을 b라요. a 짝을 만들어줘. b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 a 범위가 없을 때. 그러면 a에서 b로 2차식은 2차 함수네. 근데 얘는 아래 볼록이겠지. 축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라고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두근약은 1이고 부호 바꾸면 부호 바꾸면 두근약은 마이너스 1이고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게 축이다. 그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이고 이제 지겹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그때 얼마냐 이 소리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이니까 요거 두 개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9니까 4분 36 35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2번입니다. 됐죠? 넘어가자. 641번 볼게. 요것도 좋은 문제지? 모의고사형입니다. 자, 요거를 이은 선분. 아이고, 직선이라 생각해야 돼. 제발. 알겠지? 선분을 좀 이으면 직선이잖아요. 근데 직선을 꼭꼭 끄는 게 선분입니다. 선분을 좀 더 뻗어나가면 그게 직선이고, 똑똑 자르면 선분이잖아. 어디서 잘렸니? 1과 4에서. 1과 4에서 잘렸네. 사실은 얘는 마이너스 4니까 내려가긴 해야 돼. 그림 잘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 1,1, 4, 마이너스 5 이렇게 이런 선분인데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이거야. 물론 x가 1에서 4까지만이니까요. x 범위를 먼저 딱 박아주고 그 다음에 딱 정해주고 직선을 구하긴 해야 됩니다. 직선 오랜만에 하는데 1차 함수 오랜만에 하는데 스무스하게 하자. 비율기는 막 와 멋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ax 더하기 b 해가지고 1,1 넣고 4, 마이너스 5 넣고 와 a, b 연립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 봐봐. 오른쪽은 3칸까지 1에서 4까지 1에서 마이너스 5까지 밑으로 마이너스 6칸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x승가량분의 y승가량이었으니까 3분의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x입니다. 그럼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는 y 해가지고 1,0 넣고 해도 되구나 그지? 근데 좀 쩌는 방법도 제발 익혀두자. 그러면 0, 0,b까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가로 세로가 1대2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닮음으로 풀어란 얘기야. 조금 지저분해 보이시지만 처음이 어려운 거지. 대입해봐서 해도 되겠지만 센스 있게 풀어보자. 이게 3 마이너스 6 부호 무시하면 얘는 1대2잖아요. 거리가 그죠? 지금 이거 좀 비율이 좀 잘못됐지. 가로가 좀 길게 했는데 이것도 1대2잖아 그치? 왼쪽으로 한 칸 갔으면 위로는 2칸 갔을 거니까 b는 1에서 2칸이니 플러스 3이다 이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당연하겠지. 1,1 검사로 넣어봐도 성립합니다. 그죠? 전 도저히 어려운데요. 알겠어. 그럴 때는 그냥 1 넣고 푸세요. 알겠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비율기를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고 기말고사 때 직선의 방정식 나올 건데 또 추가로 또 설명해 줄 거니까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자 아무튼 x 범위는 1에서 4라고 나왔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까지 나왔는데 이거 이상한 놈이 최대값 구하래. 집어넣어. 알겠지? 2x제곱 빼기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완전 제곱. 정리하자. 2x제곱에 정리하면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인데요. 앞에 전체 마이너스가 있으니 바로 정리하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까지 됐지? 근데 조심할 거는 x 범위가 1에서 4 사이 범위가 있을 때 최대 최소 값입니다. 쌤 이거 결과가 없는데요. 이제 소리는 하지 말자.
그럼 대충 하나 뭐 k 정해주면 되지. x에서 k로 의 함수라고 정해주고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꼭지점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 묶어내면 x고 마이너스 6x 블라블라. 아, x는 3이다 그지? 축은 3일 때입니다. 들어가네.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이고 3인데 1사가 이렇게 끊겼으니 최대는 어차피 최대값만 알면 되니까 최소값을 쓰면 좀 더 좋은 문제였을 건데 그치? 근데 최대값이라 했으니까 3일 때 그냥 꼭지점에서 최대겠네요. 그럼 3 넣어보자 그치? 그럼 이 이상한 식에 3을 넣어보면 정리할까? 너무 지저분했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였으니까 여기 x에 3을 넣으면 결과가 k가 나올 거고 그게 최대값일 겁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9 더하기 36 빼기 9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7 정답은 36에서 27 빼는 거니까 9겠네요. 그지? 그죠? 뭔가 다 계산 실수했을 것 같은 나쁜 싸늘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풀이 과정은 맞을 거니까 혹시 틀리다면 이의 제기하러 오십시오. 알겠지? 맞는 것 같은데 잠깐 확인해볼까? 지금 중간까지는 대본보다 그냥 때려쳐서 그냥 풀고 있거든. 9 맞네요. 9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9 맞네요. 넘어갈게요. 좋은 문제였습니다. 역시 요거 근데 지금 문제가 잘못 복사된 거야. 뜻밖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마지막일까요? 감사합니다. 뭐지? 마지막 문제 보시면 이것도 참 쓸데없이 이거 그래 10입니다. 최대 2학기 때는 좀 짧게 풀 수도 있는데 역시 참자. 가로는 x 세로는 y라고 하는 게 국룰일 뻔했는데 1대2라는 거 이젠 보였으면 좋겠다. 그지? 그럼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자른 놈은 당연히 이 조그마한 삼각형 이 조그마한 삼각형 전부 1대2잖아 그지? 쌤 이거 1대2란 보장이 어딨어요? 평행하니까 그니까 맞지? 90도 AA 닮음이야. 그래서 그럼 이쪽이 x면 이쪽은 반드시 2x예요. 그럼 얘는 y는 20 빼기 2x로 풀면 되지. 그럼 이제 넓이가 최대를 했으니까 가로가 x, 세로가 y라고 뒀다가 y는 20 빼기 x였거든? 2x였거든? 위에 이쪽이 2x니까요. 전체 20에서 빼면 되지. 그러면 x 곱하기 20 빼기 2x인데 이걸 쫙 전개해서 하면 되겠네요. 아마추어 같이 하지 맙시다. 얘는 지금 최고차항이 음수. 그 다음에 얘를 잠깐 는 0으로 해보면 2차 함수 이렇게 꼴로 그리면 되잖아. 그래? 잠깐 쫙 없어요. 그럼 이제 0일 때는 x가 0일 때 한번 이게 뒤에가 0일 때 한번 10. 가운데가 5네요.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5일 때 최대네요. x 범위는 없잖아요. x 범위는 양수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x는 가로축이니까 0에서 10 사이. 딱 떨어지지? 5는 충분히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지? 그러니까 5일 때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 넣어야지. x가 5일 때 최대한 얘기야. 근데 넓이 값이 지금 중요하나? 5 넣을 필요 있나? x가 5일 때 최대라는 것만 알면 되지? 그럼 이 문제 끝난 거 아니니? 그지? x가 5라 했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지워보면 이게 5고 이게 아까 1대 2였으니까 10이고 이거 10이네. 결국 이 네모도 직사각형도 똑같이 1대 2일 때가 최대였던 거야. 뭐 아무튼 둘레 구하라 했으니까 10 더하기 5, 15 두 개씩 있을 거니까 15 곱하기 2, 30이 정답입니다. 됐지? 또 좀 뜻밖의 좀 풀이가 또 길어졌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지? 풀이가 좀 길어졌을 것 같은데 짧게 하고 싶었는데 또 길어졌어. 경호쌤이 뒤쪽 파트를 만든다 했는데 상황 보고 누구든 간에 그 뒤에 연립방정식 쪽도 역시 상황 문제는 몰아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해볼게. 지금 긴 강의 끝까지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좀 힘들겠는데 그래도 한 만큼 좋은 결과 꼭 있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